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0일 오전 10시 31분입니다. 30분 전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긍정 24%, 부정 65%입니다.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무당청 27%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영국 북미 순방, 즉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 도움되지 않았다는 사람이 54%나 됩니다. 이렇게 외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는 실력이 없다, 성과 미흡했다, 조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른바 비속어 발언 등이 거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 26%, 서두를 필요 없다 64%나 됩니다. 자,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27, 8, 9일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4%인데 전주에는 28%였습니다. 28%에서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 주에 4%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폭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정평가는 61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65대 24입니다. 거의 3대1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조금 회복이 됐었는데 다시 33%, 2주 전에는 3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그 추세를 보면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24%까지 떨어져서 이게 바닥이었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다시 바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여러 계층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 이 구조를 한번, 여론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24%, 잘 못하고 있다가 65%입니다. 서울은 잘하고 있다가 23, 못하고 있다가 70%나 됩니다. 인천, 경기 잘하고 있다 22, 잘 못하고 있다 65%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월 9일 당선될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가 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50% 조금 넘는 득표율을 확보한 것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인데 거기서도 잘하고 있다 30이고 잘 못하고 있다가 65입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5%, 잘못하고 있다가 82%, 대구, 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 35, 잘 못하고 있다가 54%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잘하고 있다 30, 잘 못하고 있다 55,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평가하는 부분이 더 많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남녀는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령별인데, 연령별 조사를 보면은 흔히 이준석 키즈라고 하는 2030 세대, 즉 이준석을 매개로 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었던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던 2030 세대에서 가장 큰 평가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몰아내기가 결정적 역풍을 불렀다 하는 것은 수치로서 증명이 됩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뭐 흔히 20대라고 합니다만은 18세에서 29세 사이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74%입니다. 이 세대가 지난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더 높았다 이겁니다. 30대는 잘하고 있다 15%, 잘 못하고 있다가 75%나 됩니다. 40대는 원래부터 반보수 반 윤석열이었죠. 40대는 잘하고 있다 16, 잘 못하고 있다 78%, 잘하고 있다 비율을 보면은 18세에서 29세는 9%, 30대는 15%, 40대 16%, 그러니까 30대가 그동안 가장 좌경화되어 있다고 보았던 이 40대와 같아지고 말았습니다. 2030 세대를 보수 쪽으로 끌어내어서 이긴 선거인데 2030 세대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타깝게도 2030 그리고 40대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이 윤석열 대열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50대 잘하고 있다 27, 잘 못하고 있다 66, 60대 잘하고 있다 34, 잘 못하고 있다 57, 70대 이상에서만 잘하고 있다 46, 잘 못하고 있다 34.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이제 70대 이상으로 좁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59, 잘 못하고 있다 30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30%가 잘 못하고 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내부 총질은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까지도 분열시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다 예상했던 거고요. 이 직업별로 보면은 특히 이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게 많은데도 그냥 지지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잘한다 25, 못한다 70%입니다. 이 학생층이 줄곧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반문재인으로 돌았는데 이제는 반윤석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4%밖에 안 됩니다. 못하고 있다는 81%입니다. 2030 학생층을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향별로 봤을 때 내가 보수라는 사람은 잘하고 있다고 49%가 대답을 했는데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도 40%나 됩니다. 보수도 분열되었습니다. 중도는 잘하고 있다가 18%, 못하고 있다가 73%가 됐습니다. 중도도 완전히 반 윤석열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진보는 잘하고 있다 6, 잘못하고 있다 89. 이른바 진보 좌파죠. 좌파 진영은 더욱 결속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의 외교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또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3대 실책은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입니다.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가 거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교 잘못했다는 이 시각이 또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가 24% 취임 이후 최저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낮았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취임 4개월 전후의 지지율이 약 20%였습니다. 그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광우병 난동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참 억울하죠.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MBC가 앞장섰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또 MBC의 선동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동에 넘어간다고 국민들을 탓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안보는 잘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무너지면은 정권을 놓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